수양대군의 그림자로 불리며 조선 초기 정치를 좌우한 실세 한명의 계유적 난과 세조 주기 과정에서 그가 펼친 치밀한 권력 게임의 비밀이 밝혀진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궁중의 은밀한 암투와 한명회의 숨겨진 야망, 그리고 단종에서 세조로 이어지는 왕자의 비극적 변화를 오디오 드라마로 만나보세요. 조선 최고의 정치 전략가 한명회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첫 만남과 은밀한 동맹. 문종 원년 가을이 깊어가는 궁궐의 뒤뜰.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을 채우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홀로 연못가에 서서 물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은 야망이 어려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군께서 이렇게 홀로 계시니 감히 인사를 올립니다. 돌아보니 중전의 친족인 한명회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한명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학문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칼날 같은 지략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명회. 중전의 친족이 아니었소? 그렇습니다. 대군. 하지만 신은 무엇보다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는 신하일 뿐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눈빛에서 강한 야망을 읽었고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지략을 보았다. 그것은 첫눈에 이루어진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대군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은 주변을 살핀 후 그를 가까이 불렀다. 두 사람은 느릿느릿 정원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점차 깊어졌다. 한명회, 그대는 문종 대왕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질문의 의도를 읽은 한명회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다. 전하의 건강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자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나라를 이끌기에는. 수양대군의 눈이 빛났다. 그는 한명회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냈음을 알았다. 그대의 솔직함이 마음에 드오. 내 주변에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소.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때로는 몰래, 때로는 공개적으로.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조정의 동향을 전했고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자신의 야망을 조금씩 드러냈다. 그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한명회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그는 수양대군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문종의 신하들 중 불만을 가진 이들을 찾아내었다. 그들에게 수양대군의 능력과 비전을 설파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을. 문종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세자는 어렸으며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군, 때가 오면 그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명회의 조언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은밀한 동맹은 깊어졌고 조선의 미래를 바꿀 권력 쟁탈의 서막이 올랐다. 문종의 죽음과 단종 즉위. 한명회의 이중 계략. 봄비가 궁궐을 적시던 날 조선은 문종의 죽음을 맞이했다. 왕의 죽음에 궁궐은 애도에 잠겼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문종의 유지에 따라 김종서와 황보인이 나라를 보필하게 되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카인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왕좌를 향한 야망이 서려 있었다. 한명회는 그날 이후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단종의 충신으로 행세하며 김종서와 황보인의 신임을 얻었다. 동시에 그는 수양대군과의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거처를 찾았다. 대군, 김종서와 황보인은 대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군께서 언젠가 단종의 왕위를 넘보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분노가 일었다. 그들이 나를 의심한다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한명회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에 더욱 의심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군의 침묵 속에 숨겨진 야망을 두려워합니다. 수양대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명회는 그의 반응을 주시하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대군,
그들은 이미 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종서가 측근들과 은밀히 회의를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한명에는 김종서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수양대군의 불안과 의심을 자극해야 했다. 수양대군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고? 증거가 있나? 증거를 찾고 계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대군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결단을 내린 듯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오? 한명회는 조용히 계획을 설명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 단종을 설득하는 방법,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는 방법까지. 그것은 치밀하고 냉혹한 계략이었다. 하지만 단종은 내 조카요. 그를 해칠 수는 없소. 한명회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단종 대왕께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왕위를 물려받는 것, 그것만이 목표입니다. 그날 밤 이후 한명회는 더욱 바빠졌다. 그는 수양대군의 세력을 조직하는 한편 김종서와 황보인에게는 충성을 맹세했다. 이중의 삶은 위험했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명회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조선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자신은 그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될 미래가. 계유정난 전야, 권력 쟁탈을 위한 미래. 단종 3년, 계유년 1453년 10월에 서늘한 밤. 한명회의 저택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정인지, 한확, 권람 등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한명회는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 수양대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경복궁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아침 조회를 위해 궁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한명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실패하면 모두의 목이 날아갈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수양대군의 물음에 한명회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대군, 군사들은 이미 대기 중이고 궁 안의 내응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흥인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명회는 작은 지도를 펼쳐놓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계산했다.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체포되면 바로 그들의 죄상을 선포할 것입니다. 반역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한명회의 말에 정인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반역을 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명회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반역자로 만들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약한 죄책감이 일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그의 형인 문종의 충신이었다. 그리고 단종은 그의 조카였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갈망이 그 죄책감을 압도했다. 대군, 망설임은 금물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강물에 발을 담근 후에는 건너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내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오. 모두가 마지막으로 맹세를 나누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한명회는 홀로 남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성공을 위한 혹은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한 기도였을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권력의 이치다. 한명회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계유정난의 전야, 한명회의 치밀한 계획은 이제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죽음, 피로 얼룩진 권력의 서막. 계유년 1453년 10월 10일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수양대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경복궁 흥인문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한명회는 이미 궁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내응자들을 통해 김종서와 황보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대군, 김종서가 지금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회의 보고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을 배치하라. 김종서를 먼저 체포한다. 살벌한 긴장감이 궁궐을 감쌌다. 이슬이 맺힌 새벽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다. 김종서는 평소와 같이 조회를 위해 궁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표정이었다. 김종서 대감 잠시 멈추시오. 수양대군의 목소리에 김종서는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의 주변은 이미 수양대군의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김종서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대군, 수양대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김종서, 그대는 반역을 꾀한 죄로 체포되었소. 김종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이 한명회를 향했다. 한명회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명회. 내가 김종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처단하라. 순식간에 칼날이 번뜩였고 김종서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붉은 피가 새벽에 차가운 돌바닥을 적셨다. 한명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황보인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그는 김종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한명회의 계략 안에 갇혀 있었다. 궁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은 수양대군의 군사들로 봉쇄되어 있었다. 황보인은 결국 체포되어 김종서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다. 한명회는 단종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어린 임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폐하, 대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반역을 꾸몄으나 수양대군께서 이를 진압하셨습니다. 단종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린 소년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명회는 빠르게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김종서와 황보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들의 반역을 알렸다. 계유정난은 성공했다. 이제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그리고 그 뒤에서 한명회의 손에 넘어왔다. 그날 밤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이제 피의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 쟁탈의 서막이 올랐고 그 무대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단종의 강제 양위와 세조의 즉위.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 단종 4년 1455년. 어느덧 14살이 된 단종은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눈빛은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듯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꼭두각시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실권은 이미 수양대군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다. 한명회는 이제 좌의정으로서 조정의 실세가 되었다. 그는 수양대군과 단종 사이에서 교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단종의 양위와 수양대군의 즉위, 그것이 한명회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깊은 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찾아갔다. 달빛이 흐르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군,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단종의 양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 말을 오래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망설임이 생겼다. 단종은 아직 어리오. 그는 내 형의 아들이오. 한명회는 조용히 말했다. 대군, 단종이 자라면 언젠가는 삼촌이 자신의 권력을 빼앗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대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명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단종이 성장하여 실권을 되찾으려 한다면 그때는 더 큰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계획이 있어? 한명회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단종이 어리기에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대군께서 즉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리고 몇 주 후 한명회의 계획대로 상소가 이어졌다. 정인지를 필두로 한 신하들이 단종의 양위를 촉구했다. 단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이미 김종서와 황보인의 죽음을 목격했다. 거부한다면 자신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임을 알았다. 1455년 6월 양위식이 거행되었다.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건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명회는 의식의 앞줄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신은 폐하의 뜻을 받들어 왕위를 이어받겠습니다. 이제 세조가 된 그의 말에 궁궐은 숙연해졌다. 단종은 이제 상황이 되어 창덕궁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한명회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단종이 살아있는 한 세조의 왕위는 불안할 것이다. 양위식 후 한명회와 세조는 다시 만났다. 세조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불안함이 공존했다. 한명회 이제 나는 왕이 되었소. 그러나 단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명회는 차갑게 대답했다. 전하,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위협이 될 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세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권력을 위해 이미 많은 피를 흘렸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다. 한명회는 세조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단종을 영원히 제거하는 계획을. 권력 쟁탈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 선 한명회. 그러나 드리워진 그림자. 세조 즉위 후 3년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영의정으로서 조정을 좌우하는 실세가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결정에 왕조의 운명이 달라졌다. 세조는 한명회의 지략을 믿고 의지했다. 한명회는 세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 단종의 지지자들을 모두 숙청했다. 사육신의 처형은 그 정점이었다. 8. 가을의 황금빛 저녁 한명회는 자신의 저택 정원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다. 권력, 명예, 부.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감, 세조 전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종의 알림에 한명회는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세조가 개인적으로 그의 저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예를 갖추어 세조를 맞이했다. 한명회 오늘은 사적으로 찾아왔소. 세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한명회는 즉시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불안, 의심, 그리고 후회. 그것은 한명회가 가장 경계하던 감정들이었다. 전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세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한명회 요즘 꿈에 단종이 자주 나타나오.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도. 한명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세조의 말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전하, 그것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정당하게 왕위를 이으셨습니다. 세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정당하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한명회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세조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전하, 조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린 임금 아래에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전하께서 그 책임을 지신 것뿐입니다. 세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명회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한명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영구, 전하,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세조는 돌아갔다. 한명회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조의 불안한 마음은 그에게도 위협이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험해진다. 한명회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세조의 계비로 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욱 견고할 것이다. 한명회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게임의 한 발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었을까? 한명회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면 그곳에서는 오직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다. 한명회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세조의 뒤에서 조선을 움직이는 실세로서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한명회가 숨긴 궁중 권력 쟁탈전의 비밀은 어떠셨나요? 조선 역사 속 숨겨진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사육신 이야기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궁중비사나 전설, 야담을 알려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